안녕하세요. 코리아 정보부안 신촌점 JSP 강사 이세라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파트 1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파트 2부터는 HTML부터 시작을 해서 JSP,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서블릿, 그리고 MVC 모델 1, 2, 그리고 이제 게시판 구현까지 본격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요, 이제 HTML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이클립스를 가지고 이제 HTML과 연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웹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웹서버를 또 이제 우리 이클립스에 연동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SP 파트 2 제1강 HTML에 대한 소개와 웹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HTML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얘도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제 분류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바라든지 C 언어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서 다른 언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언어는 HTTP 통신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언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정적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이제 요 단어에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정적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 HTML이라고 하는 문서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 때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오고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 HTML 문서가 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이 페이지는 무조건 똑같은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융통성이 좀 부족한 언어다. 부족한 문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적인 처리를 조금 동적으로 바꿔보고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JSP, 뭐 아니면 PHP, 뭐 ASP,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다른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제 HTML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정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HTM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코드를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뭐 HTML 해놓고 꺽쇠 열고 닫고 하는 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얘를 대문자로 표현을 해도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알아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문법적인 약간 이제 미세한 오류가 있다고 해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자바에서는 되게 오류에 되게 엄격했잖아요. 뭐 오타 하나만 틀려도 바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HTML에서는 오타 정도야 이제 한두 개 정도 봐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브라우저가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HTML 언어는 기본적으로 태그 기반 언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꺽쇠로 표현되어 있는 언어들이요. 자, 그랬을 때 이 태그는 뭐 시작 태그 그리고 종료 태그 이러한 이제 쌍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좀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HTML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HTML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웹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웹 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 서버는 사실은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웹 서버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JSP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면요, 이 웹 서버 말고도 이 웹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HTML 문서만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은 사실 웹 서버로도 충분하지만요, 이제 이 HTML은 단점이 뭐였습니까? 동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웹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이제 정적인 처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청 딱 들어왔어?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한 답만 해주지 뭔가 유동적으로 내부적인 처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이제 HTML 페이지를 제시한다든지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개념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바로 웹 컨테이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 컨테이너는 웹 서버에서 전달받은 요청을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JSP나 이제 우리가 또 같이 짝꿍으로 배울 서블릿이라고 하는 요 녀석들의 이제 실행 환경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보고 계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제 탐캣이라고 하는 서버는요, 이제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의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하는 와스 서버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톰캣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웹서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웹서버랑 그리고 웹 컨테이너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정적인 처리도 가능하지만 동적인 처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우리가 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라고 하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여기 이제 웹 서버랑 그리고 웹 컨테이너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좀 일을 좀 잘하는 서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JSP를 막 공부를 같이 할 때 와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탐캣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서버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웹 서버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제 와스 서버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거를 우리가 외우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한번 눈에 익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에 가게 되시면 실제 이제 너 웹서버 우리 회사 웹서버 뭐 쓰지?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와스 서버는 무슨 이런 걸 써. 뭐 이런 이제 뭐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번 그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단어들도 몇 가지 이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캣은 웹서버가 아니라 이제 와스 서버다. 그리고 이제 웹서버는 뭐 IIS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아파치, 뭐 TMX, 웹2B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스도 한번 이제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 탐캣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와스 서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톰캣을 한번 직접 우리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톰캣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파일을 실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포트 번호를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바 홈 환경 변수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자바 홈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해 두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건너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서 이것도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 9번은요, 이제 서버가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서버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한번 브라우저로 우리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서버를 종료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tomcat apache.org를 타이핑하고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 톰캣 공식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하시고 여기 이제 톰캣 9번 우리는 9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인스톨러를 받을 거예요. 인스톨러 없이도 압축 버전이 있어요. 압축 버전을 받으시면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설치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러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이제 방금 받았던 파일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셔서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넥스트 클릭해서 또 I agree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HTTP 포트 번호를 8080이 아닌 909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포트 번호가 8080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탐캣도 디폴트 포트 번호가 8080번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모두 다 변경하지 않고 두 개를 모두 다 이제 실행을 해버리면 포트 충돌이 난다라고 해서 탐캣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뭐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바꾸시던지 아니면 탐캣을 바꾸시던지 둘 중에 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탐캣을 바꿀게요. 그래서 9090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얘도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JR이죠. 자바 이제 실행 환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 경로를 지정해 주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JR를 제대로 설치를 하셨으면 자동으로 트레이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톨 위치를 그쵸 이제 설치된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느 경로로 둘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경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이제 C 드라이브에 바로 탐캣 9.0이라는 폴더가 생성되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인스톨 누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보통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뭐랄까요, 이 운영체제 윈도우즈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 아니라서 약간 이제 그 퍼미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 두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와스 서버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환경 이제 변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물론 환경 변수 설정은 여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컴퓨터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그리고 환경 변수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처럼 없으면 새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대소문자 정확하게 이제 모두 대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수값, 이 자바홈이라고 하는 요 녀석과 매핑할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디다 뭘 해줘야 되냐면, 그 JDK 위치 있죠? JDK 위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 폴더, 여기에 JDK. 만약에 여러분이 JDK 설치를 하셨을 때 다른 경로로 설치를 했다 하시면은 그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이 주사창 경로창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 녀석의 경로가 쭉 나와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마지막이 JDK로 끝나면 됩니다. 뭐 1.8 저는 뭐 141번째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의 그 설치 환경에 따라서 값은 다 다를 거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 없고 그냥 변수의 값이 JDK의 위치더라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그리고 확인 버튼 하고 확인 버튼 해서 환경 변수 설정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톰캣 서버를 설치를 했고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톰캣 9.0이라고 하는 폴더를 C 드라이브의 가장 윗부분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 접속하셔서 여기 톰캣 9.0 폴더가 만들어지고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뭐 이러한 모양의 트리들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자, 스타트업과 셧다운이 있다라는 거, 이걸 한번 유심히 보세요. 스타트업은 이제 텀캣 서버를 가동시킬 때 사용할 이제 배치 파일이고요. 그리고 셧다운은 텀캣 서버를 종료시킬 때, 즉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할 때 셧다운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CMD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 CMD를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CMD는 명령 프롬프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명령어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운영체제를 다룰 때는 이 CMD 창을 활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c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cd는 change directo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디렉토리 이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C 드라이브의 유저의 이세라라고 하는 폴더인데 이제 요거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할게요. 어디로 변경할 거냐면 여기 bin이라고 하는 탐캣 9.0의 bin 이걸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자, 한 칸 스페이스를 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빈이라고 하는 폴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업 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새롭게 하나의 창이 또 뜨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서버 뭐 여러 가지 로그 기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지금 얘는 서버를 가동 중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브라우저를 다시 여셔서요. 주소창에 뭐라고 쓸 거냐면 주소창에 http 콜론 그리고 슬래시 2개 여기다 로컬 호스트 해주시고 여기에 다시 콜론 8080이라고 쓰고 슬래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8080 아니죠? 9090 이렇게 하고 엔터 쓸게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자세한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요거는 서버를 켜두기만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이클립스를 통해서 톰캣을 쉽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셧다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셧다운 해주면 아까 그 창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 녀석을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이트 연결할 수 없다, 연결 거부했다 라는 말이 뜰 겁니다. 이거는 이제 톰캣이 서버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버가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브라우저는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의 역할이죠.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타트업을 또 한번 해보면 새로 고침했을 때 다시 또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탐캣을 한번 설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CMD 창은 이제 exit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종료해주고 얘도 꺼주고 다시 화면을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이러한 작업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번에 이클립스 환경을 구축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저번에 우리는 이클립스를 미리 설치를 해놨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웹 서버라고 하는 걸 연동해서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쭉 한번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서버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랑 서버를 서로 연동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만들어놨던 각종 자원을 텀캣이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기타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의 경로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런치를 누를게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이클립스 환경 그대로 이제 보이죠? 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바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게 아니라 JSP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요 자바, 요 아이콘은 잠깐 오픈 퍼스펙티브라는 걸 통해서 자바를 이클립스를 잠깐 변경할 거예요. 여기 자바 22라고 써 있는 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면과 저의 화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창이 여러 개가 떠 있을 건데 그거는 다 X 표시를 눌러서 모두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화면이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메인 창 이렇게 두 개의 화면만 보이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우클릭을 해서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New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홈이라고 지을게요. 홈. 이거는 뭐 그쵸 이제 임의로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랑 아무래도 통일하는 것이 나중에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는 게 아니라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한 번 더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 Generate Web XML Deployment Descriptor라고 하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Finish 누를게요.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아이콘이 뜨고요. 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어요. 근데 우리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랑 다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폴더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드릴 필요 없어요. 건드릴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서버, 톰캣 서버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해서 여기 이 프로젝트랑 연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 방법은 여기서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고 요 아이콘 보시고요. 자, 요 서버라고 하는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직 서버가 그쵸? 뭐 없다 해서 이제 create new 서버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서버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톰캣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이 서버로 추가하겠습니다. 톰캣 9.0 서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Finish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여기 서버라고 하는 또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지금 당장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와 우리가 만든 이 웹 다이나믹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두 개를 서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얘도 우클릭을 해서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겟티드라고 한번 검색을 할게요. 타겟티드. 여기 타겟티드 런타임즈라고 써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에 저는 그쵸, 여러분과 조금 화면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파치 톰캣 9.0 만약에 안 보인다, 없다 하시는 분은 new를 해서 아까처럼 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목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아까 서버를 만든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apply close를 할게요.
일단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 작업을 거쳐야 이제 여기 안에 우리가 자원을 넣었을 때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우리 자원을 이제 서비스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설정을 할 건데 여기 preferences라고 하는 부분 좀 들어갈게요. 윈도우의 preferences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CSS 파일 자, 이 부분에서 인코딩 방식을 UTF-8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도요. 여기 UTF-8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UTF-8 가장 위에 있는 UTF-8을 의미해요. 그리고 JSP 파일도 UTF-8로 동일하게 모두 이렇게 UTF-8 형식으로 통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Apply and Close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샘플 코드 한번 쳐볼게요. 웹 컨텐트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New를 해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test01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바디 부분에요. 여기에다가 hello JSP라고 그냥 JSP보다는 hello HTML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런 창이 하나 뜰 건데 요거는 지금 이 실행은 어느 서버를 통해서 실행할래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뭐 어차피 늘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서버를 가지고 계속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요 always use this server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냥 finish를 누를게요. 자, 그럼 뭔가 로그 기록이 쭉 나오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결과창이 나올 건데 저는 지금 크롬으로 창이 떴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떴을 거예요. 그쵸?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때,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거냐 이 설정을 저는 크롬으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클립스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브라우저가 있어서 요걸로 확인을 해봐도 좋긴 한데요. 요거보다 아무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크롬이 훨씬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도 좋고요. 우리한테 보기에도 좀 크롬이 조금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크롬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윈도우 들어가셔서 여기에 웹 브라우저 여기에 크롬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도 실행했을 때 결과가 크롬 창에서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거고요. 근데 일단 뭐 뭔가 이렇게 나왔다. 여기 뭐 우리가 썼던 hello HTML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여기 브라우저 창에 뜬다 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요, 우리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HTML이라고 하는 이 문서 작성 방법과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환경 설정이 끝났어요. 우리가 자바를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설치해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혼자 공부하실 때 아마 많이 에러도 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우리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HTML에 대한 태그, 그리고 웹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